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은비수다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른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먹고 싶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에 노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6.1%인 당뇨병 유병률이 9.8%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인데요.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혈당을 무섭게 올리는 숨겨진 습관들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이고, 더 나아가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 비내과 연구팀이 정상 성인 5,7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45mg/dl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4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혈당이 뾰족한 가시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을 유지하다가 식후에 20에서 60 정도만 완만하게 상승해서 140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이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위험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췌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고 이는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축적시켜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무섭게 올리는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의외의 혈당 폭탄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민 6명 중 1명꼴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오해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엿새 동안 하루 4시간씩만 잠을 자게 했더니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무려 40%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35세에서 55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 수면장애센터에서 20세에서 65세 과체중 성인 9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거나 8시간 이상인 사람은 7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았고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아침 공복 혈당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서 혈당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랭틴 호르몬의 분비를 줄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에는 특히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이 더욱 땡기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체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습관입니다. 바쁜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지름길입니다.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건너뛴 날에는 점심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혈당과 포도당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은 남성의 당뇨병 위험이 21%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지속된 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면 마치 마른 나무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식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 드시는데 이런 식사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대신 삶은 달걀, 요거트, 견과류,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침을 드시는 것이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직접적이고 급격하게 올리는 가장 확실한 주범입니다. 설탕, 사탕, 시럽, 꿀 등의 단순당은 섭취 즉시 혈당을 치솟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인공 감미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탐,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인공 감미료는 설탕과 달리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제공합니다. 물론 인공 감미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설탕의 직접적인 혈당 상승 효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으니 적정량을 사용하면서 점차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체내 수분이 떨어지면 혈당이 더욱 농축되어 고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어 수분 부족 증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상태가 되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즉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소화액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이 많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뉴트리션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6시간 후 당분이 든 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이 3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중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으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튀김류, 삼겹살, 갈비,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에 노출된 혈액에서는 혈당 조절의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혈당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간접 흡연 역시 마찬가지로 혈당에 악영향을 주므로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금연을 적극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킵니다. 2018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00명 이상의 성인들의 수면 패턴을 관찰한 결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혈당이 높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부담 등은 모두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특정 약물들입니다. 염증과 천식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우울제, 이뇨제, 피임약 등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감염입니다. 감기나 독감, 요로 감염 등은 혈당 수치를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에 대응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면역 물질들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생리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따라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생리 전에는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이런 호르몬 변화가 더욱 심해져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가 제시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탕, 사탕, 시리얼, 빵,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당류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현미 잡곡밥에 나물, 생선, 살코기를 포함한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I 지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GI 지수란 음식물 섭취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포도당을 100으로 두고 각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흰쌀밥은 GI 지수가 84로 높지만 현미는 56으로 낮습니다. 식빵은 91이지만 통밀빵은 50입니다. 이처럼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GI 지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할 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경우 식후 1시간 혈당이 73.8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물과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섭취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요리에 식초를 사용하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제학술지 당뇨병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 번에 30분을 걸었을 때보다 식후 10분씩 나누어 걸었을 때 평균 혈당이 12%나 낮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걷기 운동은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 청소,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빨리 걷기, 춤추기, 자전거 타기 등의 중강도 운동이나 등산,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등의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당을 흡수해 사용함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인슐린 감수성과 근육의 포도당 이용률을 높여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수면 관리도 필수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피하고 카페인 섭취도 자제해야 합니다. 2016년 플러스1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노출이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밤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실 온도를 18, 22도로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사용해 빛을 차단하며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복식 호흡,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등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에서 10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웃음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은 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이 웃는 것도 훌륭한 혈당 관리법입니다. 절주와 금연은 기본입니다.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담배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나중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만약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일 이상은 금주하고 마실 때도 안주와 함께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흡연의 경우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연 후 2주 정도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이므로 공복 상태에서 하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 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함께 시행해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5.8% 이상이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인의 경우 5.7% 미만이어야 하고 당뇨병 전 단계는 5.7에서 6.4%, 당뇨병은 6.5%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므로 단순 공복 혈당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장비도 있어서 24시간 내내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혈당이 급상승하는지, 어떤 음식이나 활동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식후 30분부터 2시간 이내에 다른 사람보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집중력 저하, 허기짐, 갈증, 어지럼증 등을 느낀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후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불안정해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몸에서 음식을 찾게 되어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식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평소보다 목이 많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누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 비법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충분한 수면 취하기, 다음 주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 그 다음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당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그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해두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여주는 식물 인슐린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와 호두가 특히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류도 훌륭한 혈당 관리 식품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 아침 식사 거르기, 설탕의 섭취, 수분 부족, 지방 과다 섭취, 흡연, 스트레스, 특정 약물, 감염, 생리주기 등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요인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같은 무서운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로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둘째 주에는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셋째 주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 넷째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가시면 부담 없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비수다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바로 저희가 바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혈압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속 비법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구독 알림을 켜두시고 기다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은비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